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저는 사실 에세이는요, 책을 읽는다 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읽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세이 여러 구절 중에 눈에 딱 꽂히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남들은 또 신경도 안 쓰지만 나 혼자서만 꽂히는 그런 구절도 가끔 있죠. 그건 뭐냐면요, 그 얘기에 자신이 지금 아주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를 보면서요, 자신이 지금 절절하게 공감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상황에 가장 딱 맞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이야기와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대신 에세이마다요, 그 소재가 좀 다르죠. 가장 흔한 소재는 역시 그 책을 쓴 사람의 어떤 인생과 경험을 나누는 그런 에세이가 가장 흔하고요. 아니면은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책을 읽고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에세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직업을 수행하다가 나오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얘기하면서 하는 에세이도 있는데, 가령 뭐 이국종 이사의 골든아워 같은 것들이 그런 책들에 속하겠죠. 그런 면에서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굉장히 좀 특별한데 바로 새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나온 에세이입니다. 좀 새에 대한 연구서가 아니라 새를 소재로 한 에세이인 거죠. 그래서 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에 따른 생각의 단상들이 아주 적절하게 좀 조화롭게 잘 엮여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책, 새들에 관한 짧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 의상도요, 새 보이시죠? 새가 있는 의상을 입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요, 일단 짧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껍지 않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 이렇게 한 손을 짚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한 단원 한 단원 주제별로 묶여 있어가지고 뭐 쭉 읽을 필요도 없고 중간중간에 읽기 좋게 되어 있어서 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잠깐 읽기 좋게 그렇게 구성된 책인 것 같습니다. 그 한 단원 한 단원들은 주제별로 묶여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 새가 소개되는 시기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새부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암탉의 모래 목욕을 소개해요. 그리고 모래 목욕의 행복을 굉장히 충만하게 느끼는 암탉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것저것 따지느라고 현재 행복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과 비교하는 식입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으라는 격언과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편견을 깨는 예로 유럽 울새와 독수리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독수리는요, 그 모습이나 비행하는 형태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나 기업들이요, 상징에 넣기도 하고요, 최고의 새로 추앙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독수리의 우는 소리는요, 사실 조금 귀엽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간 멋있는 외모와 달리 조금 다른 목소리를 가졌던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이 떠오르기도 하죠. 근데 사실 독수리는요, 사냥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좀 뛰어나지만 게으른 천성 같은 것 때문에 영역을 지키는 데는 좀 서투르다고 해요. 반면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싸움꾼은 유럽 울새라는 14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새인데요. 이 정도 되겠죠? 14cm? 이 정도 되나? 네.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자신의 영역을 침입한 적에 대해서는 그것이 고양이라고 해도요, 물러서지 않고 싸움을 한다고 해요. 미친 새죠, 그러니까. 네. 이 새들을 비교 설명하면서요, 인간들은 겉모습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면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슬쩍 한마디 뱉고 지나갑니다. 제가 제일 의외였던 것은요, 새끼 돌보기에 관해서입니다. 보통 새들은요, 암컷들이 혼신해서 새끼를 돌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도요새나 물대새 같은 석급류는 이제 물가에서 먹이를 구하며 서식하는 새라고 하는데, 이런 석급류 중에는 알을 품고 부화를 시키는 것까지 모두 다 수컷이 다 하는 새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암컷은요, 수컷이 부화하고 있으면 가끔, 정말 가끔 와서 살아있나 잠깐 들여다보고 가는 정도, 그런 정도만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깝작두유 같은 새는 이게 이제 북극에 사는 새인데 각자 한 둥지씩 맡아서 키운대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진 않고 니목내목해서 마치 뭐 배틀트립처럼 배틀 부화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물론 배틀은 아니고요. 이렇게 된 데에는 북극의 날씨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날씨가 워낙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새끼들을 가능한 한 빠르게 부화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맵비둘기 같은 경우는요, 완벽한 협업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데, 수컷이 장가지를 모아오면 암컷이 그 장가지를 가지고 둥지를 만들고요, 부화를 시키는 것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부화를 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또 이 새들의 알이 너무나 자주 포식자들에게 이렇게 노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새들이 둥지 짓는 솜씨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둥지가 살짝 무너져 가지고 알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잦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철저한 협동체제로 철벽 수비를 하지 않으면 새끼를 잃기 쉬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에게는 새끼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성 혼자, 남성 혼자, 각자 알아서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라는 4가지 양상이 모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새가 사는 환경에 맞게요. 새끼를 키우는데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환경에 맞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간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과거에 여성에게만 지어졌던 어떤 양육의 의무와 무언의 압박들은요, 남성 혼자만 돈을 벌던 외벌이 사회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맞벌이가 당연시된 그런 사회잖아요. 지금은 좀 안 맞는 게 사실인 거죠. 하지만 아직도 남편과 아내가 회식 날이 겹치게 되면요, 회식에 가는 건 언제나 남편이고 아이를 찾아 유치원으로 가는 것은 주로 아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새들도 처한 환경에 따라서 양육 형태를 맞출 줄 아는데 그러면서 보면 인간들은 새들에게 배울 점도 참 많아 보이죠. 하지만 이 책은요, 또 너무 새에게서 철학을 배워야 한다라는 강박에 좀 과하게 비유를 하는 것도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다른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의 부화 전략이 사실은 오랜 진화의 산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악행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러니 인간이 어떤 인위적인 성악관념을 나누잖아요. 그것을 성악관념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생각해보면 그런 성악관념 없이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게 동물이고요. 그런 걸 가지고서 이성이죠. 이성을 가지고 해도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나누는 게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 경계가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요즘 보면 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동물인가 사람인가 이것은 동물인가 사람인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몇 가지 점만 감안해서 보면요, 그 특이한 소재를 바탕으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에세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좋은 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책 책방은 바로 새들에 관한 짧은 철학이었고요. 정말 짧죠? 네. 좋아요와 구독, 입소문은요, 최적화된 유튜브 진화 전략 중에 하나로 본능적으로 행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